본인만의 입시 전략과 그리고 공부 꿀팁 그리고 공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항상 공부를 하든 수행평가를 하든 생기부를 하든 방향성을 잡고 시작하세요.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예시를 본 적이 있어요. 트랙을 돌 때 방향이 맞다면 또한 열심히 했으면 누구나 목표점에 도달할 수도 있고 성장 과정도 눈에 보이면서 그 노력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죠. 하지만 트랙을 돌 때 트랙의 반대 방향으로 뛰거나 아니면 이탈해서 뛴다면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시피 실패하게 되죠. 저는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들이박았습니다. 사실 우선 그 대상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멘토를 구했어요. 유튜브를 보든 잘하는 친구를 보든 선생님을 보든 최대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주일 정도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다라는 것은 이대로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대상이나 방법이 방향성이자 목표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을 따라가려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인지가 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스스로 자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인데요.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직접 설명해보거나 아니면 가상의 존재도 괜찮은데 남들에게 돈 받고 직접 수업할 수 있다고 자부할 때까지 깊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가 피드백과 반복 시뮬레이션을 저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있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했어요. 정리하자면 공부를 하셨던 부분에 대한 이제 방향성에 대한 걸 이제 재점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 정도 투자를 하시고 멘토를 찾았죠. 멘토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멘토는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만난 멘토는 아니라 유튜브를 보든 유튜브나 친한 친구든 인강이나 뭐 여러 가지 배울 수만 있다면 이제 멘토로 이제 삼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방향성과 효율성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네. 혹시 구체적인 사례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국어 공부에 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성적이 잘 안 나왔어가지고 당시에 제가 이제 유명 인강 사이트 대상마이맥이나 메가스터디 같은 인강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국어 선생님의 강의를 최대한 저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기에 계속 시간을 할애했어요. 이 선생님이 나한테 맞을 때까지 그냥 맞는 선생님을 찾을 때까지? 네, 찾을 때까지 계속 이 OT나 짧은 강의라도 저는 계속 보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성민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렇게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 같은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방법들을 읽어보니까 글이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기출이나 뭐 문제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 성적이 오르겠구나 확실히 그때 생겨가지고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수업하는 대로 저도 똑같이 수업을 해보면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주의 깊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제 혼자 그냥 저 혼자 뭔가 이제 강의하듯이 혼자 강의하듯이 혼잣말로 이런 멘토님을 찾고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방향성을 설정했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나는 시행착오를 찾지 않고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신 분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효율성도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였고 그 과정 안에서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거네요. 그쵸. 방향성을 찾으면 저절로 효율성도 이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들이박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은 이제 된장인지 그건 고추장인지를 내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개인에게 맞는 된다. 개인에게 맞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다 해봐야 돼, 이 과정. 그럼 마지막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내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었나요? 누군가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그 근본적인 원리나 이런 걸 모두 제대로 이해하고 학생이 질문 나올 만한 것들은 이렇게 가르치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 생각하게 돼요. 그런 빈틈을 다 채우면서 내가 스스로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학원 학창 시절에 계속 다니셨었나요? 네, 학원은 어느 정도 계속 다녔는데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크게 학원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료나 간단한 강의 위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 과목 다 일단 전 과목은 아니고 그냥 국영수를 다 국영수 단과로 네, 단과. 단과별로 일주일에 갔던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제 학원 같은 걸 조금 금지시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 다 합쳐가지고 다 6시간? 그러면은 보통 뭐 일주일에 가봤자 1시간씩 2번? 그쵸. 약간 그런 느낌. 평일에는 거의 자습만 하고 이제 주말에만 살짝 수업 들으러 나온다. 근데 보통 거의 막 학원을 4개, 5개 다니면서 거의 한 번 갈 때 2시간, 3시간씩 있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자습할 시간만이 없거든요. 그쵸. 또 그런 친구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 네. 또 불안해. 내가 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전교 1등도 뭔가 그렇게 빡세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냥 수업을 듣는데 급급하거든요. 그쵸.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혹시 있을까요? 만약에 스스로 계속 학원만 다니잖아요. 수업마당 이런 과정을 계속 스스로 해볼 기회가 없어요. 네. 그냥 그 커리큘럼에 끌려다니는 스스로 주체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비교군이 많이 없기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이런 강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굳이 불안해하기보다는 한번 겪어보는 게 더 네.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면 인강을 조금 위주로 공부를 하셨군요. 네, 인강이나 자습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은 보통 이제 내신 커버가 네. 상대적으로는 좀 그래도 지역 기반의 베이스로 되어 있는 학원보다 좀 덜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셨나요? 수능 대비로 보통 인강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그 정도 좀 어렵게 그 정도 난이도 배우면 내신도 어쩔 수 없이 커버가 될 뿐더러 자세하게 커버가 된다. 우선 저는 문제풀이나 이런 심화 관념보다도 기초적인 개념 강의 플러스에다가 네. 교과서나 저술의 자습을 이렇게 더했더니 내신 측면에서는 충분히 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전속 소속으로 좀 의대 메디컬 쪽 또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계신 컨설턴트님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6강탈, 수시 6강탈도 해보고 또 재수하셨을 때는 수의대 합격하고 네. 또 삼수하셨을 때는 결국엔 치대랑 삼수했고 이제 사수까지 했어요. 다수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의대를 가보자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긴 했는데 입시 준비하면서 무언가 얻지 못하는 그런 갈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에 좀 도달하고 싶다. 네, 의대 관련해서 많은 정보나 또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의대를 가고 싶다 이 생각 하나로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었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원천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조금 섞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잔병치레 같은 게 네. 있었어가지고 되게 병원 같은 걸 많이 다녔어요. 이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네네.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가 되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아무래도 단지 임상 쪽이 아니고 네네. 비임상 쪽에도 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아. 네, 생명이나 이런 화학 같은 거 공부에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증도 되게 높게 쳐주잖아요. 그렇죠. 또 연구 쪽으로도 빠지시기도 하시니까. 네, 한번 생명을 치료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사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네. 요즘 사실 의대 굉장히 핫한 주제잖아요. 네.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혹시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의대는 무언가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을 따라서 오기는 이제는 아닌 시대라고 저는 봐요. 진짜 무언가 자신이 사명감이 있고 생명을 살리고 싶다 아니면 무언가 연구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한다면 되게 좋은 직업이나 뭐 학과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네. 분명히 의대를 공부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뭐 영상이나 정보를 찾아보면서 이런 꿈을 더 키워가는 친구들이 분명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하면은 충분히 동기부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